안녕하세요. 일라이 영입니다. 요즘은 SNS를 보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자꾸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글들도 어느 날은 괜히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누군가의 생각을 읽다가 괜히 번뇌가 깊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짧은 문장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영혼에 머무는 날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시간을 조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는 유독 몇 문장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요즘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왜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지, 왜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질문이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생각이 괜히 많아지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이 질문을 더 자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오래 분석하기보다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본질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순간을 지나오면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기로 선택했던 날도 있었고, 조금 더 이해해 보기로 마음먹었던 날도 있었고, 그저 담담히 지나가기로 정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서 지금의 평온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라는 집착보다 지금의 나에게 어떤 질문이 정말 필요한지 조용히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붙잡고 있을 때는 마음이 쉽게 앞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맞았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은 자꾸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을 찾고 싶어서라기보다 오히려 그 질문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른 방향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이해하려는 애씀보다 지금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통과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일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날은 괜히 마음이 무겁고 비슷한 하루인데도 느껴지는 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었던 것은 외부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바뀌는 순간 하루의 질감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붙잡고 하루를 허비했다면 어느 날부터는 그 생각을 뒤로 두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바뀌면서 마음이 머무는 자리도 함께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오래 파헤치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책도 읽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을 이번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스쳐갔던 문장들이 이번에는 오랫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말들이 지금의 나이에는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 마음이 다른 곳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살다 보면 같은 말을 들어도 유난히 영혼에 깊게 각인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말을 듣는 시기에 내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이 그런 인생 사정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었을 때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고민될 때 조용히 펼쳐보게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특히 제 발길을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다면 즐겁게 살아갈 것인지 괴롭게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장은 제법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옮기는 일이 더 우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며 한 가지 통찰이 오래 곁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닥쳐온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야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괜찮아질 것 같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달라졌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목이 유독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과연 어디서 발원하는 것일까?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머무는 시선에 시작되는 것인지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찰나를 어떤 시선으로 관조하고 있는지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또 어떤 날은 같은 시간이 지루하리만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의 물리적 길이보다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향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과 불행이 내가 처한 환경보다는 그 시간을 환대하는 방식과 더 닿아 있다는 것은 아닐까 조용히 명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책을 다시 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까지 붙잡았습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순간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투박한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 한탄하기보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삶을 통째로 바꿔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는 순간 지금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첫 문장처럼 조용히 마음에 깃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읽어가고 계실 여러분들께 이 질문 하나가 조금 더 편안한 쉼표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